안녕하세요. 내꿈TV 시청자 여러분. 내꿈쌤입니다. 최근 한 시청자분께서 70살인데 자식들이 명절에 용돈 주면 기분 좋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댓글을 보며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며칠 동안 행복하지만 이내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다른 무언가를 받기만을 기다리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처럼 받는 행복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75세 최경순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처음 뵈었을 때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이 느껴졌어요. 요즘 애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해요. 용돈 받으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할머니의 하루는 TV 시청과 허전함의 반복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다시 만난 최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이 넘치고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훨씬 활기차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할머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파트 1층에 사는 젊은 엄마를 돕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일하고 와서 아이 돌보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저녁마다 아이를 봐주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 시작했는데 그 꼬마가 저를 할머니 하면서 달려올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 때 마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 먹였는데 다음날 아이가 나았다고 해요. 그 엄마가 할머니 손은 약손이에요 하며 울먹일 때 할머니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고요. 이제는 옆집 무릎 아픈 할머니의 장보기도 도와드리면서 하루가 너무 짧다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께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약했기에 생존의 필수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 받는 습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가짐을 정신적 퇴행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다는 뜻이죠. 이는 정신적 성숙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작은 선물 하나에도 과도하게 감격하시는 어르신들, 누군가 조금만 친절하게 해줘도 며칠 동안 그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물론 감사한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받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점점 더 의존적이 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류 역사를 보면 원래 어른의 역할은 주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건 스스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더 약한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았을 때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오래, 더 깊게 기억에 남고 따뜻한 기분을 주나요? 제 경험으로는 준 것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생생하고 오래갑니다. 받은 건 금방 잊히는데 누군가를 도와줬던 순간들은 지금도 생생해요. 특히 그 사람이 고마워하던 표정, 그때의 감동은 절대 잊을 수 없거든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4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도 40% 낮다고 해요. 또한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는 것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72세 박진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은퇴 후에 정말 무기력하게 지내셨어요. 매일 TV만 보고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라도 오면 그게 하루 중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박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정말 단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혹시 아이들 안전지도 봉사하실 분 없나요? 라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부인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됐죠. 첫날 학교 앞에 서서 아이들 횡단보도 건너는 걸 도와주는데 한 꼬마가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면서 고개를 꾸벅 인사하더래요. 그 순간 박 할아버지 가슴이 뭉클했다고 해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지나니까 아이들이 박 할아버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전 할아버지다 하면서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고 어떤 아이는 그림까지 그려서 선물해줬대요.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아이들이 안전 할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지셨네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힘이 있어요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박 할아버지는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분들과 이야기 상대를 해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바쁜 게 이렇게 행복한 줄도 몰랐고요. 이게 바로 마법입니다.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말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본 적 있으시죠? 캄캄한 밤에 험한 산길을 걷다가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 보이면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인생길에서 작은 불빛이 되어주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할머니나 박할아버지처럼 갑자기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어려운 시절은 어떻게 견뎠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바둑을 잘 두신다면 동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리를 잘 하신다면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세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뜨개질로 작은 인형을 만들어서 병원 소아과에 기증하세요. 내 손으로 만든 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밤새 뜨개질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봉사활동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공원 청소하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상대해드리기, 병원에서 휠체어 밀어드리기.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남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경청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아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는 것의 힘이에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마음을 열고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작은 친절을 일상화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무거운 짐 든 사람 도와주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저희 아파트에 사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관리사무소에 컵라면 하나씩 가져다 주세요. 그 작은 배려 때문에 우리 아파트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이런 주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 하는 일인데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는 것의 역설입니다. 주면 줄수록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 말이 사랑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행복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행복이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년 후에 여러분 모습을요. 매일 누군가의 연락이나 선물을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과 매일 누군가를 도우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 어느 쪽이 더 행복해 보이나요? 어느 쪽이 더 당당하고 멋있어 보이나요? 최할머니가 마지막에 저에게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예전에는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모자라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껴보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기, 자신의 경험 나누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받는 행복에서 주는 행복으로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내 꿈 TV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받는 행복의 함정에서 벗어나 주는 행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노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최할머니, 박할아버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